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을 수강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과정의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총괄하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육학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책들 들어보셨나요? 이기적 유전자, 사피엔스, 총균세, 연금술사, 그리고 팩트플리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읽고 있는 베스트셀러들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 사실 수천 년 전 고전이 없었다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응용 과정은 단순히 오래된 고전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전과 현대 베스트셀러를 연결하고 거기서 얻은 통찰을 내 삶과 직무에 직접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한 학기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은 통찰 지혜를 위한 100일 고전 기본 심화 응용 과정의 여정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천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고민하는 문제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위대한 사상가들이 깊이 탐구해온 주제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오래된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고전 속 핵심 개념을 현대의 문제와 연결하고 실제 삶과 직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기본에서 시작해 심화, 그리고 응용까지 지혜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1차 시 수업은 다음 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째,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소개하고요. 둘째, 왜 고전인가? 즉, 이 교양 과정이 만들어진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교과목 소개입니다. 넷째, 강의 교수진과 수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대학교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융합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들은 실제로 읽고 그 지혜를 삶에 연결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전 읽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대학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버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명문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기르는 교육을 오랫동안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 대학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하버드 대학 추천 도서와 국내 대학의 권장 고전을 함께 참고하여 101권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고전은 총 4분야입니다. 사상 분야에 23권, 사회 분야에 25권, 역사, 지리, 과학 분야에 22권,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 31권입니다. 이 101권을 직접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경험은 여러분이 졸업 후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리더로 자리 잡는데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전일까요? 이 과정은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고전과 현재의 연결입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과거의 지혜를 오늘의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고전의 언어로 지금의 현실을 해석하고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역량을 단계적으로 쌓아갑니다. 말하자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deep thinking, 즉 깊은 사고의 훈련입니다. 표면이 아닌 본질을 꿰뚫는 논리적, 비판적, 성찰적 사고력을 기릅니다. 복잡한 현상 속에서 패턴과 질서를 발견하는 능력, 그리고 성찰, 절제, 용기, 공감, 책임과 같은 덕목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식을 넘어 인격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융합 통찰력 도출입니다. 전공과 직무, 그리고 일상의 의사결정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력을 확보합니다. 고전 속 개념이 현실의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영동대학교는 2024년 1학기부터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0권 중에서 핵심 고전을 선정하여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먼저 24학년도 1학기에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을 1학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2학기에는 심화 과정을 2학점 교양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이 과목이 바로 응용 과정입니다. 잠깐 기본 과정을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 기본 과정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실까요? 기본 과정은 인류의 지적 유산을 5분야, 즉 사상, 사회, 역사, 사회, 과학, 문학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계를 이해하는 넓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과정에는 13분의 강동대 교수님들이 참여하셔서 각 고전에 대한 해황과 통찰을 직접 강의해 주셨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다룬 고전들을 예로 들면 사상 분야에서는 성서, 대장경, 순수, 이성 비판이 있었고요. 사회 분야에서는 공산당 선언, 경제학 정의란 무엇인가, 역사 분야에는 역사 서설과 역사란 무엇인가, 과학 분야에는 혈액순환의 원리와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 문학 분야에는 삼국지 연의, 루타르크 영웅전, 그리고 세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본 과정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면서 고전이 얼마나 방대하고 깊은 세계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 과정에서 만났던 고전들을 좀 더 살펴볼까요? 각각의 저작 뒤에는 시대를 이끌었던 위대한 사상가와 역사적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여전히 그 지적인 유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으로 사랑, 희생, 공동체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철학적으로 탐구한 책이고요. 근대 철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는 역사가 단순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하는
행위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합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도덕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의 원리는 근대 의학의 출발점이 된 혁명적 발견이었고요. 하이젠베르그의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는 현대 물리학과 기술 문명의 바탕이 된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고전 뒤에는 시대를 바꾼 위대한 지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들과 직접 대화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심화 가정을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심화 가정은 인간 내면의 성숙과 문명의 흐름을 함께 탐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가지 중심 주제, 축을 가지고 깊이 있는 사유를 펼쳐 갔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축은 심성의 수양, 즉 내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생활의 발견, 내훈, 목민심서 같은 고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 탐구의 신기원으로 꿈의 해석과 종의 기원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생명의 기원을 탐구했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 삶의 지혜로 방법서설과 육도삼약 같은 고전에서 실천적인 지혜를 찾았습니다. 네 번째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다루는 고전들이었죠. 역사의 연구, 과학혁명의 구조, 국부론 등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5번째는 문학을 통한 인간 이해로 아라비안 나이트, 노인과 바다, 사랑과 같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과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만난 저자들은 인간의 본성과 문명의 비밀을 탐구한 선구자들입니다. 이들의 삶과 사유는 고전 읽기를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진정한 자기 성찰의 계기로 만들어줍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명제로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법서설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책으로 오늘날 경제 시스템의 뿌리가 됩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로 목민심서를 통해 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섬겨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공직자들의 윤리나 리더십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생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적응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현대 생물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여 인간의 행동이 단순한 이성의 산물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과학이 조금씩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혁명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은 일상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여유로운 통찰을 담고 있고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리고 이광수의 사랑은 인간의 의지와 감성을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그려냈습니다. 이처럼 심화 과정은 지식과 인격을 함께 키우는 깊이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수강하시는 응용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이 고전을 폭넓게 만나고 이해하며 그 가치를 발견하고 습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응용 과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응용 과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대 베스트셀러와 백일 고전을 융합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는 5권의 베스트셀러를 고전과 연결해 과거와 현재를 잇습니다. 둘째는 기본 심화 과정과 연계하여 고전의 깊이를 더합니다. 셋째는 학문적 융합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넓힙니다.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을 연결하는 사고력을 키웁니다. 무엇보다 응용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현장 문제를 정의하고 고전에서 얻은 통찰로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응용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응용 과정에서는 어떤 책들을 다루게 될까요? 5권의 현대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키워드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키워드는 진화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 책은 생명의 본질을 유전자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왜 생물들은 경쟁하고 또 협력하는가? 변화와 적응의 원리를 통해 인간 행동의 근원을 탐구합니다. 고전 속 진화와 경쟁에 대한 통찰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총균세입니다. 키워드는 문명입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이 책은 왜 어떤 문명은 번성하고 어떤 문명은 그렇지 못했는지를 기술, 환경, 경제,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문명의 불평등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통찰을 줍니다. 세 번째는 사피엔스입니다. 키워드는 질서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이 책은 인류가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법, 국가, 화폐, 종교 등과 같은 제도와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며 또 무너지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네 번째는 연금술사입니다. 키워드는 인간인데요. 파울루 코엘류의 이 소설은 꿈과 소명, 용기와 의미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팩트 폴리스 있습니다. 키워드는 사실과 인식입니다. 한스 로슬링 교수의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보여줍니다. 사실에 기반한 세계 이해와 통합적 세계관을 갖추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5권은 각각 고전과 연결되어 과거의 지혜가 현대에도 얼마나 유효한지를 실감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이 수업의 목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첫째, 통찰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갖게 합니다. 현상의 표면이 아닌 그 이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둘째는 융합 사고력입니다. 하나의 학문이나 관점에 머물지 않고 여러 분야를 연결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지요. 세 번째는 의사결정 역량입니다.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선택을 하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서 나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표현과 소통 역량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언어의 힘입니다.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 네 가지 역량은 여러분이 어떤 직업과 삶의 자리에 있던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응용 과정은 총 15주로 구성이 됩니다. 그 흐름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주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요. 2주와 3주는 진화론과 교육을 주제로 지금 제가 이기적 유전자, 종의기원, 다윈, 지능 등을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4주에서 7주는 문명과 질서를 주제로 이은영, 신원정 교수님께서 총균세와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8주에서 9주는 고전 융합 심화로 최윤진, 이은영, 신원정 교수님이 각각 강의하셨던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그리고 응용 과정을 연계해서 인간 문명 질서를 통합적으로 탐구합니다. 10주에서 13주는 자기 운명과 사실적 세계관을 주제로 윤순정, 성영실 교수님께서 연금술사와 팩트풀리스를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14주는 다시 오전 융합의 심화 시간인데요. 윤순정, 성영실 교수님께서 심리와 종교, 과학을 통합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15주는 북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전체 교수진이 함께 하고요. 학생 여러분이 묻고 교수가 답하는 방식으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미리 생각해 두세요. 이번 응용 과정은 5분의 교수님이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각 교수님의 전공과 담당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진 교수는 교육학을 전공했고요. 이기적 유전자 중심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전체 교육과정의 설계와 진행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교수님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요. 총균세 중심으로 강의하시고 독후감 작성을 위한 학습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원정 교수님도 사회복지학 전공이시고요. 사피엔스를 중심으로 강의를 담당해 주십니다. 윤순정 교수님은 간호학 전공으로 연금술사 중심의 강의와 융합적 사고를 위한 학습 자료를 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영실 교수님은 유아교육학 전공이시고요. 팩트플리스 중심 강의와 글쓰기, 코칭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교수님들이 함께하는 만큼 여러 관점에서 고전을 바라보는 풍부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번 과목의 평가 방식과 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응용 과정은 출석 20%, 그리고 8주차에 글쓰기 과제 40%, 15주차에 독후감 과제 40%로 구성됩니다. 또한 질문하기, 댓글 달기 등 적극적인 참여는 자율 선택이지만 보너스 점수에 반영됩니다.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과제입니다.
주장, 근거, 반론, 재반론 구조의 짧은 에세이를 작성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반대 의견도 고려한 뒤에 다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후감입니다. 단순한 줄거리 요약은 필요 없습니다. 개념과 사례, 나의 선택이라는 구조로 고전의 핵심 개념을 자신의 삶이나 직무 상황에 연결하여 의미 있는 통찰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제는 단순 요약이 아닌 융합적 사고와 실제 적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께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제 글쓰기, 독후감 작성, 융합적 사고 관련 학습 자료를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하오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2학점 과목이기 때문에 LMS 미수강 결석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F 처리가 되니까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두 가지 글쓰기 과제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하시면 과목 이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독후감 과제는 우리 대학교 교육역량개발원이 주관하는 100일 고전 독후감 경진대회에 출품하시면 보너스 점수가 부여됩니다. 어차피 써야 하는 독후감 정성껏 쓰셔서 경진대회에 출품해 보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의에 탑재된 모든 자료는 교수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외부에 공유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전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도구입니다. 이번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전 속 명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정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외부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귀 기울이는 삶. 그것이 자유라는 메시지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했습니다.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는 뜻이죠. 루소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와 규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고전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줄 나만의 금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어떠셨나요? 이번 한 학기 이기적 유전자부터 팩트풀리스까지 5분의 교수님과 함께 고전의 지혜를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낼 것입니다. 글쓰기 과제도 독후감도 결국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고전은 과거의 책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다음 시간 AI 시대와 고전의 연결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